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새해가 밝았습니다. 늘 함께하는 정치인싸 멤버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은 현근택 김태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지금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더 뭐지 이렇게 화면이 비지 이 생각하셨을 거고 또 라디오로 듣는 분들도 왜 두 명이 없지 생각하실 텐데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다른 방송 출연을 하셨다가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현재 자가격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뭐 두 분 다 이제 음성이긴 한데요. 그 전화 연결이 돼 있대요. 이게 좀 이렇게 부르기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한데 자 먼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최고 괜찮아요? 괜찮죠, 당연히.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음성은 당연히 이제 나왔는데 답답한 건 괜찮냐고요? 답답한 거야, 뭐 어차피 방콕 하는데 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 또 두 분이 너무 허전해하고 계세요. 김태현 변호사님하고 현근택 변호사님 저기 새해 인사 좀 나누세요. 근태기 형은 외롭겠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혼자 다 두드려 맞아야 될 텐데, 근태기 형. 뭘 또 두드려 맞습니까? 또 시작부터 또. 슬슬 하려고 그냥 내가. 뭐 아이템도 보니까 별로 좀 하기 싫은 아이템만 있던데. 아니요, 괜찮아요. 네, 근태기 형을 지켜줘야 되는데. 아니 그 언제까지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 정오까지요. 다음 주 화요일 정오. 그러면 이제 그 큰 문제 없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방송에서는 만날 수 있겠네요. 이게 진짜 이제 확진자랑 접촉하고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과 대유행 때문에. 그렇죠. 이게 또 걱정이에요. 또 어쨌든 지난번에 22일 날 만났던 분 그 관련해가지고 1월 5일까지 지금 격리 해제인데 또 그 전에 만났던 분들 중에 또 누가 확진자 나오면 또 연장이니까. 그렇네요. 이게 또 이곳저곳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 그 주변에서 이렇게 자가격리 하실 때 뭐 어떻게 좀 지내면 좋다. 요즘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집에 있는데 뭐 계속 뭐 구청인가 이거 어디서 보내준 거야? 무슨 박스에다 음식 담아서 보내놓고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먹고 있어요. 정부의 그 K 방역의 그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 내 세금이야. 그렇지. 제가 적어도 햇반이랑 전복죽이랑 비빔밥보다 많이 냈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 친구 어쨌든 그 다음 주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 명의 멤버죠. 신장식 변호사님도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신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빨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얼굴을 못 뵈니까 서운합니다. 뭐 위로 방문 같아요. 지금 문 바깥으로 자꾸 못 나가고 있는데 단체로 위로 방문 와주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지금 뭐 몸은 괜찮으시죠, 당연히? 뭐 당연히 건강하고요. 네네. 좀 슬기로운 격리 생활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지내세요? 되게 좀 답답하다 그런데. 우선 저는 이제 어제부터 격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일 정오까지. 6일 정오. 잠깐만. 6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다행이네.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군요. 네, 다음 주에는 다 만날 수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생존 필수 용품들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삼시세끼를 다 집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좋은 소식 있으시다면서요? 네네네. 뭐 저희 계속 뭐 코로나 고3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이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감사합니다. 대박인데. 신 변호사님 잘 되신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안아줄 수도 없고 격리 중이라서 만나지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못 먹고 그러고 있네요. 1월 6일이 지나고 나면 제일 먼저 딸과 함께 맛있는 것 좀 먹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그래요. 다른 모든 수험생들도 너무 애쓰셨고요. 네네. 아직 그 뭐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시 지원도 남아있으니까 좋은 소식들 다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해 건강하게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보고 새해 인사는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봤고요.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늘의 주제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난주 이벤트 했었잖아요.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이 제공하는 귤 오늘 방송 말미에 그 결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네, 정치일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오늘의 이야기들 계속 나눠볼 건데요. 자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또 이야기를 나눴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 이제 직무 복귀를 했죠. 네, 직무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여권에서 나온 게 지금 윤석열 탄핵론이 또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경남지사 출신이죠. 김두관 의원을 중심으로 당에서 이제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뭐 경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 그러니까 좀 열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뭐 항의성 전화도 상당히 많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먼저 이 내용 좀 저도 뭐 요청이 들어가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문자도 오고 뭐 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봤는데,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이거죠. 180석 만들어준지 뭐 하고 있냐. 그렇죠. 이렇게 많은 여권 지지자들은 이제 역시 그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세요. 만들어주는데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 하나 제대로 못하고 뭐 입법도 어쨌든 뭐 공수법은 했습니다만 너무 느리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저도 계속 뭐 방송도 그렇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탄핵이라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네. 이게 그 법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냐 안 하냐는 다른 문제예요. 물론 뭐 정책 중립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탄핵을 하겠다 해서 탄핵으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징계 수단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법원에서 정지되면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탄핵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순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사유로 탄핵 추진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계속 강행했을 경우에 뭐 여당의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그럼 약간 그렇게 보시는 편인가 보네요. 저도 좀 그런 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하냐 이전에 네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사과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추미애 그 사의를 받으면서 인적 쇄신을 예고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면서 분위기 전환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계속 이거에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 추 전 장관이 그 민영배 의원의 윤 총장 탄핵 주장 글을 또 공유를 하셨어요, SNS에. 그래서 뭐 그 역풍이 오지 않는다, 뭐 이제 이런 그런 거. 근데 약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누구요? 추 전 장관, 추 전 장관이요? 추미애 전 장관. 뭐 추 전 장관은 기본적으로 전임 수장관 표가할 때 1년 동안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서 제 개인 판단이에요. 현 정부 민주당의 성공, 정권 재창출, 문 대통령의 성공 이거보다는 저는 본인 자기 정치 1년 동안 잘하시다 갔다 본인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뭐 본인 자기 정치 일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탄핵이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윤석열 총장 탄핵에 대해서 하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하지 말라고 그럴 것 제가 같아요. 하라고 그러겠죠. 우 날카로워. 이제 뭐 날카로워 뻔한 이제 답이지 뭐 뭐. 뻔히 보이니까. 하셔야죠. 180석인데 빨리 하셔야지. 아우 저 말할 때 저 눈 봐. 빨리 하셔. 언제?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3월 말에. 3월 말에 탄핵하시고 헌재 가서 차기 대선이 한참 벌어질 올 11월 중에 기각되시고 베스트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 하잖아요. 바로가 지금 뭐 국민의에서 공식 논평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이러지만 네. 속으로 뭐 어떨 것 같으세요? 해봐. 자신 있으면 해.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뒷감당 자신 있으면 하세요. 이게 현근택 변호사님이 정확히 본 건데 민주당의 문제는 현근택 변호사 같이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의견을 묻혀요 자꾸 강경파들한테. 그건 물론 국민의힘도 예전에 그랬죠. 아니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그 스피커의 볼륨이 큰 게 더 잘 들리니까. 그게 정치를 퇴행화시키는 거고 저 큰 선거 서울시장 선거 뭐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는 그런 강경파의 목소리를 휘두르면 선거 못 이기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탄핵 뭐 나중에 헌재 가서도 무조건 질 건데 헌재 가서 어떻게 된다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탄핵 딱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열성 지지자들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지지도 30% 후반이니까 네네. 예를 들어 한 35에서 40까지 가는 맥시로 끌어모았던 열성 지지자들은 뭐 잘한다 이러겠지만 나머지 60%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하세요 지금? 이 역풍 불 거거든 보나 마나 선거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보면은 어제 보니까 저 누구지?
저 윤건영 의원이 네. MBC 라디오 나와서 그 얘기 하셨더라고. 이거 정치적으로는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왜냐면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내년에 뭐 서울시장 나갈 것도 아니고 당대표 나갈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선 나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윤건영 의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성공시켜서 정권 재창출하는 게 본인의 가장 큰 롤이잖아요. 네. 그럼 판을 크게 봐야지. 그러면은 여기서 윤 총장 탄핵 함부로 건드렸다거나 저 역풍 분다는 걸 아는 건데 그럼 김두관은 왜 그럴까? 자기 정치라고 보는 거죠, 저는. 왜? 본인은 내년에 당대표든 그 후에 대선이든 뭔가 큰 선거 나가려고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려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 통과하면 열성 지지층의 그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거고. 그러면 그 날 좀 보세요, 날 좀 보세요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예. 정말 다 자기 정치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과 정부에 굉장히 해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네. 박정부도 왜 망했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박정부에서 강성 친박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상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 그거를 위해서 박근혜 이랬다고 보세요? 전혀 안 하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민주당은 윤석열 총장 탄핵을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봐도 뭐 그런 쪽에 왜냐하면 지금 김태만 얘기처럼 정치 일정상 이게 무리가 있어요. 선거 앞두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게 오래 가거든요. 금방 안 끝납니다. 국회에서도 오래 갈 것이고 논란이 그다음에 헌재에서 오래 갈 것이고 더구나 만약에 윤석열 총장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탄핵 결정이 임기 내에 닿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일정이나 이제 뭐 재판 일정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지금 이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뭐 시즌 2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뭐 수사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가수사청을 설치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묻혀버려요. 네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물 한 개인에 집중되는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이 한 개인은 사실은 뭐 임기가 내년 7월까지면 실제로 본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한 3, 4월까지 정도고 그 이유는 이제 차기 총장이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지난주에도 아마 황교안 대표에서 이런 되게 장식이 형이 했던 얘기인데 정파적으로 보면 예. 국민의힘이 내년 재보선하고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민주당에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개혁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뭐 김용민 의원 뭐 이렇게 초선 의원들 네네. 나와서 뭐 검찰 개혁 뭐 김용민, 김남국 의원, 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다 뭐 그 얘기만 하고 있던데 그 목소리가 커져서 A부터 Z까지 검찰 개혁 조국수 이거만 외치는 게 국민의힘에서 베스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네네네. 유권자들이 이제는 검찰 개혁은 대들만한데 나 코로나로 살기 힘든데 집값은 올라가 월급은 안 늘어 경제랑 민생이 그건데 그쪽으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당 지도부 그래야지 정권 재창출도 하든 말든 하고 큰 선거 치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당에서 강경한 목소리에서 뭐 검찰 개혁, 윤석열 탄핵, 뭐 거기다가 뭐 검찰에 뭐 기소권 없애고 이 얘기 주구장창 해봐야 퀴즈. 다음 대선에서 검찰 개혁 이 이슈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아무도 관심 없을 거다. 다음 대선 때. 그럼요. 네.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쪽으로 포인트를 옮겨가서 그 장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걸 대비해서 야당도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네네. 지금도 아직까지 주구장창 검찰개혁, 윤석열 탄핵 뭐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그건 민주당 어렵죠 점점. 자 일단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보인다. 그리고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정도를 일단 현 변호사님 좀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힘겨루기는 일단은 일막이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지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후보자가 된 거죠. 일단 어떻게들 평가하시는지 먼저 일단 여당 측 입장부터 좀 들어볼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죠. 왜냐하면 항상 언급됐었고요. 지금 신장식 변호사께서 아까 하셨던 그렇죠. 얘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법사위원장 물망에도 올랐지만 결국은 아마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법조인이어야 되고 검사 출신이 아니고 그다음에 정치 3선이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청와대 있으면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마인드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계속 법사위원 활동해 오셨고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좀
이렇게 큰 키고 막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그 자기 고향이 아닌 대전이 고향은 아니거든요. 영동이 고향이고 거기서 뭐 예선도 한번 지고 본선에서 한번 지고 한 두세 번 만에 됐어요. 어렵게 됐죠. 그리고 그동안 쭉 이게 했던 거 보면은 강단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분 수석 대변인 할 때 제가 밑에서 부대변인 해봤기 때문에 예. 어떤 일에 대해서 맺고 끊음이라든지 어떤 업무로는 스타일이라든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근데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하고 뭐 연선 동기고 형 동생 한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할 일은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추미애 장관은 좀 어찌 보면 뭐 야당이나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막 요란한다 그러지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개인적인 그런 그 두 사람 간의 친밀도도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네. 아마 예를 들어서 인사 문제라든지 그럴 때도 저는 아마 본인 스타일 같은 거를 밀고 나갈 스타일이 있다고 보고 아마 뭐 지금 얘기 나오는 시즌 2 얘기도 할 거다. 왜냐하면 그거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현변호사님 얘기 중에 어쨌든 박범계 의원이 그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제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 원하는 검찰 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해주신 설명이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은 이 두 분이 또 사법연수 동기잖아요. 네. 박범계 의원과 윤석열 총장. 근데 그때 이제 국감장에서 똑바로 앉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좀 화제가 됐었는데 또 윤석열 총장도 과거에 나한테는 안 그랬는데 너 지금 당신은 지금 선택적 의심하는 거 아니냐. 약간 또 이러면서 또 대립각을 세웠단 말이에요. 참 또 좀 묘한 관계가 또 2라운드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는 2라운드 뭐 추윤의 2라운드로 박윤 뭐 연수원 23개 대결 이런 거 될 가능성은 높지 0%라고 않다? 하면 그렇고 한 2-3%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요? 왜냐면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는 신임 장관 아직 내정자고 후보 장관. 네, 내정 아직 인사청문회 송부가 안 됐으면 내정자고. 그렇죠. 네. 송부가 됐으면 됐으면 후보자고. 후보자인데 아직은 내정자.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네, 그 후보자 방송 할게요. 날에는 네. 아마 후보자가 돼 있지 네.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예. 박범계 이제 장관 후보자라고 이제 통칭하면 후보자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편한 시기에 간 거예요. 왜? 속된 말로 손에 피 묻히는 건 추 장관 다 했거든. 네. 거기서 잘못 묻혔죠. 그래서 기저효과를 누릴 거라고요.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기저효과, 뭐 소통, 예를 들어서 뭐 저 참모들이랑 커피 마시는 거, 뭐 별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박 전 대도 그런 거 워낙 안 했으니까 네. 기저효과를 누려서 와 우리 대통령 소통 잘해 이런 게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박범계 장관 딱 가서 자 그러면은 이제 추 장관의 못다 이룬 윤총장 총장 찍어내길 내가 하겠다. 하겠습니까? 안 하죠. 법원에서 다 주고 대통령도 거기도 송구스럽다고 했는데 임기 6개월 남겨놓은 거 찍어내려고 또 그거 한다고요? 안 할 겁니다. 네. 제일 큰 부담 덜어요. 그다음에 뭐 검찰 개혁, 뭐 공수처 이미 출범 다 된 거예요. 검경 수사권 조정 1월 달에 이미 시작됐어요. 할 게 없어요. 그다음에 세세한 뭐 수사 관행 같은 거 조정하는 거 조 전 장관 다 했습니다. 예전부터 박상기 전 장관 해왔던 거. 그다음에 검찰 그 조직 개편 추 장관 다 했어요. 네. 속된 말로 저 인사 예를 음. 들어서 이제 윤 총장 학살 인사라고 하는데 야당에서도 그 인사 1년 동안 다 했어요. 윤 총장 수족들 다 흩어져 다 했어요 이미. 아니 그러면은 박범계 장관은 네. 그러니까- 박범계 후보자는 뭐 하러 지금? 원래 그 장관은 뭐 해도 할 일은 그냥 해야죠 원래대로. 그러니까 이게 박범계 장관을 내밀면서 청와대에서는 지지층을 향해서 그래도 검찰 개혁이 윤 총장과 추 장관 싸움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이 완패를 했지만 검찰 개혁은 꺾이지 않고 계속 가겠습니다라는 그 약간 상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효과는 얻을 거고 실제로 박범계 장관이 가서 추 장관 했던 거 그대로 내가 이어받아 이 칼을 휘둘리겠습니다 할 상황도 아니고 네. 할지도 않을 거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좀 스무스하게 저는 갈 수 있다고 보죠. 그리고 박 장관은요, 알겠습니다. 저는 결코 별 이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박범계 장관 후보자는 어떤 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장관 후보가 됐을까요? 일단 끝났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뭐 공수처 만드는 게 간단치 않아요. 야당이 과연 인사위에 들어올지도 모르고. 예. 그 다음에 이 검경 사건 내년부터 이제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당에서나마 큰 틀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일단 다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그걸 떼서 경찰 수사랑 붙일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 나중에 문제지만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뭐 총장도 약간 차원권을 낮추고 공소청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없애겠다. 그래서 고등 검찰, 고등 뭐 공소청장 아니면 고등 검사장, 고등 검사장에게 뭐 수사 지휘권을 주겠다는 취지여서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검찰은 그냥 지금 6대 범죄 중에요. 물론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했습니다만 대부분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사실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한 90% 이상은 다 송치 사건이고 직접 인지 사건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6대 범죄 거의 다 들어 있어요. 예,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현재 하는 일을 거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직접 수사는. 근데 그거 없앤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거의 이제 손발이 다 잘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과연 그냥 보고만 있겠느냐. 당연히 제가 보기에 조국 전 장관 털듯이 박범계 장관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기 검찰총장을 누구로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예요. 어쨌든 지금 6개월 정도. 그렇죠. 그건 이제 결국은 아마 박범계 지금 내정자가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검찰 수사권 조정하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나가는 거는 제가 막 박범계 지금 의원이 이거를 받아들일 때도 우리 봤잖아요. 조국 전 장관 온 집안 털리고 물론 뭐 추미애 장관은 아직 뭐 아들 문제 완전히 클리어되진 않았습니다만 남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만큼 언론과 이거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할 것이고 또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걸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음의 준비라든지 이건 당연히 필요하죠. 이게 장관으로서 원래 하던 일 당연히 해야죠. 검찰총장 인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제 얘기는 조 전 장관이나 추 장관이 갔을 때처럼 엄청난 미션을 받고 간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정도의 미션은 없을 거다. 예를 들어서 그 검찰의 수사권 완전 없어 공소청 만든다나? 나는 그 초선 의원들께서 완전 저랑 생각이 다르니까 뭐 그게 이렇게 우리 먹고 산다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이거 보세요. 뭐 180석이니까 형사소송법 받고 검찰청 바꾸면 되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 이게 약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수사를 다 경찰이 하잖아요. 그럼 검사는 기소만 하면 영장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헌법에 보면 영장 청구는 검사한테 있어요. 그 헌법이랑 안 맞아요, 그게. 결국엔 이게 개헌까지 가야 되는 문제라고. 국가 제도 틀을 완전히 바꾸니까 그냥 180개 있으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초선이 몇 명 나와가지고 발의하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큰 이슈거든요. 자 보세요. 올 여름 지나면 대선판입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냥 서울시장 재보선거 끝나면 그냥 대선판이에요. 대선 이슈에서 이가 이슈가 되는 게 여당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박범계 장관 정치인 출신이에요. 더군다나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전이에요. 그렇죠. 대전은 어떤 곳이죠? 소위 말해서 전국 단위 대선 봤을 때 가장 스윙 스테이트라고 민감해 여론의 풍향에 민감한 결국 충청의 선택이 어디냐 이건데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민심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과연 대선에서 민주당이 또 승리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여기서 초선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같은 자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전부 다 경찰로 넘기는 공소청을 하겠습니다라는 거를 밀어붙일까? 그럴 확률이 지극히 낮다. 그건 그냥 초선 의원들이 본인들이 죄송한데 조국 수호 검찰개혁 하다가 의원 되셨으니까 그냥 그 관성대로 그냥 가는 저는 그냥 그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달래보는데요. 저 사실은 몇 주 전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그거 하잖아요. 국민의힘 나쁠 거 없어요. 재선판 오히려. 그 얘기는 어떤 말씀이신지는 여러 차례 또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한 2주, 3주 전인가 이제 김용민 의원실에 거의 처음 갔다가 이거 법안이 하나 있더라고요. 빠따니 그 법이에요. 공소청 법안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검사가 영장 청구한다 헌법에 들어 있죠. 그다음에 헌법에 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검찰총장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이란 명칭 못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랑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해야 되는데 근데 검사가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검사란 직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영장 청구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제도는 왜냐하면 영장 발부 권한은 기본적으로 법원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미국도 그렇게 하죠. 미국도 영장은 물론 뭐 검사만 청구하는 건 아니지만 수사는 다 경찰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그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공소청장으로 하느냐, 검찰총장으로 하느냐, 그거는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아마 박범계 장관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의 역할을
할 게 사실은 말씀처럼 그냥 관리만 하는 거라면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이제 두 분의 평가가 좀 나뉘는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잘 관리하라는 의미일 것 같다라는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 의견과 꼭 그렇게만은 끝나지 않을 거다. 겉의 메시지는 검찰개혁 중단하겠다는 지지층 달리는 메시지는 있으나 실제로 들어가면 박범근 장관 무리해서 또 일벌이지 않을 거라는 평가는. 예, 두 분의 예측 과연 일단은 뭐 이제 인사청문회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또 될지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 이야기 짧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앞으로 계속 할 거라서 오늘은 약간 맛배기 정도만 살짝 해보도록 하죠.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오면 여권의 박영선 장관을 이기고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면 진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뭐 지금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컨벤션 효과를 그래도 누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나갑니다. 빡 해가지고 일요일날. 이제 이준석 전 최고도 우리 전화 통화에서 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 정치인들의 컨벤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노출 변동가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야권 지지층 중에서 서울시장 생각하는 사람 안철수밖에 없어요. 저한테도 지금 자다가 적혀서 서울시장 안철수 이렇게밖에 안 돼. 왜? 최근에 들어온 정보가 그거니까. 나경원 의원이나 오세훈 의원은 나간지 안 나간지 얘기도 없고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대선이랑 좀 다르니까 이거는 서울시장은 나간다 해야 나가는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여론조사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아마 이제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한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때 다시 재보자. 다리 돌리는 그 여론조사. 예. 결국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선 룰이라든지 그런 싸움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질문 조금만 바꿔서 요거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이 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나경원, 박영선 요렇게 이제 3자구 들어갔을 때는 박영선 장관이 이겼단 말이죠. 표 갈리는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면 어쨌든 야권 후보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무조건 지는 거고 단일화가 되면 해볼만 하다죠. 단일화 된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일화는 당연한 조건인 건데 그래서 예를 들면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원내대표 정도의 급이 물론 저는 유승민 전 대표를 바라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대선 후보급들이 출마 선언했을 때 그때 야권 지지자들을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라든지 그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세훈 시장보다 다 나온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안철수 대표가 계속 압도적인 차이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하면 후보는 뭐 그냥 안철수 대표 가는 겁니다. 이건. 근데 이거 국민의힘에서 받겠냔 말이죠. 아니 안 받아도 그러니까 경선들의 협상에 있어서도 안 대표가 굉장히 유리한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지율. 그럼요. 지지율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 아니 왜냐하면 당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되고 봐야 되니까.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때도 박영선이라는 당시에 상당히 좋은 카드가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를 등에 업은 박원순 변호사라는 사람이 2%에서 갑자기 그냥 30몇 % 대세력이 되면서 그냥 경선을 그 단일화에서 우리하게 이긴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를 봐야 된다. 자, 지금 그럼 일단은 경선 협상도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모든 게 결정이 될 거다라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또 그 오세훈 전 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출마 선언할 타이밍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아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뭐 당대표 나갈 수도 있고 뭐 대권 할 수도 있고 다 얘기하는데 일단 본인이 이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나갈 명분이 없죠. 본인이 나갔을 때 뭐 이긴다 그러면 또 명분이 되겠지만 그다음에 뭐 본인이 또 패스트 득수라 그때 원내대표였거든요. 굉장히 주도했어요. 막 빠르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형량이 나와도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재판받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고 보고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변수인데 약간 선수를 뺏긴 거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고지를 탈환하겠다. 아니면 내가 뭐 회복을 하겠다. 이랬으면 좋은데 지금 이미 안철수 대표가 이제 결재 해지 나오면서 오세훈 전 시장은 이제 원인 제공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선수를 뺏겨서 아마 오세훈 전 시장은 본인이 좀 이렇게 와서 좀 의원들이 와서 좀 이거 출마하세요 좀 권유도 하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좀 출마해주게 뭐 이렇게 좀 하길 바랬을 거예요. 본인 하고 싶은 마음 꿀떡 같은데 근데 안철수 대표가 딱 지지 선언하고 여론조사도 앞서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기도 그렇고 안 나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 안 나와주면 그렇죠. 안 나오면 이게 유승민 전 대표가 나왔는데 유승민 대표는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도 나왔었고 본인도 뭐 대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반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네. 대구 쪽이잖아요. 예. 그러면 남은 카드는 오세훈 전 시장밖에 없는데 과연 나오겠느냐. 근데 안 나올 수 없어요. 안 그러면 국민의힘은 지금 뭐 그 단일화를 논의할 그렇죠. 만한 그 급이 서로 여기서 매치가 만약에 안 되니까.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이 뺏기면 다음 대선시장도 다음에 대선시장이 아니라 대권 후보도 네네. 못 낼 수도 있어요. 윤석열 계속 앞서가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사람만 나오면 나중에 윤석열이 제3지대 만들어버리면 글로 다 딸려가는 거거든요. 흡수되는 거라서 안 낼 수는 없는데 근데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후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뭐 해요? 나중에 안철수랑 단일화했을 때 뺏기면 그러면 본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선 과정에 쓴 돈은 회복도 안 돼요. 보존도 안 되면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 그러겠죠. 내 돈 써가지고 엑스 후보 됐는데 본선 나가지도 못하면 그 돈은 누가 주냐? 이리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딜레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역전을 이미 하고 계속 지금 그게 뒤집어지지는 않고 있는 지지율 추인데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웃지 못한다 뭐 이런 분석 기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는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로기보다는 반문의 어떤 그런 표심들이 그래도 제1야당 저기 하나니까 어쨌든 제대로 된 조직은 저기 하나니까 글로 좀 가는 모양새인 거지 사실은. 그런 반사의 이익을 누리는 거고 오세훈 전 시장은 뭐 저도 그 현근택 형 분석을 거의 대동소이한데 네네. 전 나갈 거라고 봐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근데 타이밍 완전 놓쳤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먼저 자기가 빡 치고 나와가지고 대세를 확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빨리 치고 나올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를 뺏기고 지금은 보니까 약간의 전략 수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조선일보 이제 인터뷰가 잠깐 실렸는데 거기 보니까 네. 이런 취지더라고. 안철수 대표 너무 빨리 출마 선언했다. 아하. 저렇게 빨리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봤을 때 저는 제가 알기로도 한 1월 중순 정도는 출마 선언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네네네. 여의도 당 주변의 얘기들이.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먼저 뻥 치고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1월 1일 자 신정 인터뷰입니다. 저는 출마 선언 해봐야 관심 못 끌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제일 큰 거는 메시지를 그렇죠. 선점을 당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어차피 1월 중순 설 전에 하려고 설이 이번에 1월 말로 좀 빨라요. 네네. 그러니까 1월 아마 중순쯤 하려고 그랬던 거죠 설 전에. 근데 이미 저렇게 안철수 대표한테 선점을 당해버려 뺏겼다면 안철수 대표의 지금 어쨌든 야권 후보 높은 지지율이 자연 발생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자연 감소분 있잖아요. 이제 컨벤션 효과가 그렇죠. 끝나니까. 컨벤션 호서가 끝나서 떨어질 때를 기다릴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이제 나름 예. 골든 크로스를 노려보겠다. 예, 기다리고 아. 사람들이 근데 안철수 대표 되겠어? 야 근데 저 그래도 예전에 서울시장 얼마 전에 나가가지고 너무 크게 졌는데 또 옛날에 이겨본 사람이 낫지 않겠어? 당내엔 누구 없나? 그래도 오시장밖에 없잖아라는 게 좀 생기려고 슬금슬금 할 때 아마 출마 선언하려고 이제는 전략 수정 좀 아하. 천천히 가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오세훈 전 시장 차선책인 측이 거지, 사실. 예, 지금 야권 후보들의 레이스가 너무 과속이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가 지금 바로 그렇죠. 예. 이미 이제 깔고 갔군요. 우리가 이미 타이밍을 좀 놓쳤으니 놓쳤죠. 예. 아예 속도를 좀 늦춰버리겠다.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조금 그러면 일단은 그 박영선 장관 입장을 또 이제 현근택 변호사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좀 다 보고 움직이시려는 걸까요? 왜냐면은 그 이제 이번 주였잖아요. 서울시장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거다. 뭐 이런 보도에 바로 오보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좀 너무 늦는 거 보통 아니냐 정치인이 뭐. 나갈 생각이 있으면 가만히 두거든요. 한 번만 다시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갔을 때 네네. 그냥 NCND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개각 긍정도 대상에 부정도 안 하고 그냥 그렇죠. 가만히. 그냥 언론들이 그냥 뇌피셜로 쌌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오보다. 사실은 지난번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당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현역 의원 감점제도 없애는 거랑 그다음에 여성 가산점제 할 때 들린 얘기하면 여성 가산점제 폐지에 대해서 박영선 의원 장관 측에서 강력히 항의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생각이 있으시다고 생각이 있다는 읽힐 수 얘기잖아요. 있는데. 그렇죠. 생각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박영선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가산점을 받아?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야당이나 언론에서는 아니 그 정도 되면 신인도 아니고 뭐 정말 다 가산점 받는 건 좀 네. 심하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도 1등인데 네네. 여론조사 1등인데 거기다 가산까지 물론 많지는 않지만 10%인가 그래요. 보통은 20%인가 그렇고. 근데 그걸 또 항의했다는 취지로 들리는 얘기하면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 취지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항상 걱정이죠. 이렇게 본인도 좀 이렇게 나갈 의사를 표명해야 경쟁자들도 좀 그럼 나도 해서 나갈래 해서 자꾸 사람이 붙는데 본인도 이거 오보다 이러면은 약간 고민 중이라는 거잖아요. 네. 더 답답한 거는 박주민 의원이 지금 몇 달 때 고민하는지 모르겠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 아예 좀 공개적으로 얘기하신 분은 지금 우상호 그러니까요. 저쪽에는 막 10명씩 되는데 근데 우리 쪽에는 뭐 없어요. 이쪽이 너무. 10명 중에 이렇게 딱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오세훈 전 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처럼 딱 들을 때 빡 오는 분은 또 많지는 않아요. 많죠. 그래도 이해운 뭐 조윤희 그다음에 뭐 그래요? 국회의원 뭐 구청장 많잖아요. 많은데 전 의원 뭐 김근식 교수 뭐 10명 더 되는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 잘 못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이해훈 전 의원 빼고는 지금 얘기를 잘 못하시는데 뭐. 조은희 청장, 네. 윤희석 국민의힘에 의원, 계속 나온다 지금. 김근식 교수, 네, 그다음에 김선동 또 전 의원, 이해훈 전 의원, 김선동, 네, 그다음에 네. 누구야? 저기 조은희 구청장, 네. 박춘자 전 구청장, 뭐 박춘자, 많은데 박춘희, 박춘희 죄송합니다. 네. 박춘희. 이분도 지금 이름이 헷갈릴 안 친한가 봐? 정도면 저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왜 이렇게 차천 후보가 많다고 겁이 나. 내가 더 잘 알아 이름. 겁이 나. 네. 뭘 믿고들 저러시나. 음, 서울의 구청장 다 민주당 한 명 빼고, 그렇죠. 예? 구의원 다 민주당 시의원 몇 명 빼고, 국회의원 한 대여섯 명 빼고 다 민주당인데 네. 뭘 믿고 저러시나라는 걱정도 돼요. 음. 이게 국민의힘 가진 걱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근데 박영선 장관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아. 왜냐하면 결국은 당내 경선인데 내가 박영선 장관의 정무특보라고 보면 눈 감고 생각해 보면 당내 경선 뚫어야 되는데 표 나올 데가 없어요. 그거 왜 그러냐? 경선 눈인데 결국 만약에 박영선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이 있으면은 1등 하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어쨌든 단일화로 1단계 하든 2단계 하든 거의 국민 여론조사를 비율을 높인다라는 게 지금 정해진 방향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100% 여론조사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인기 많은 사람 누구? 박영선. 오케이 이건데 민주당 안 그렇잖아요. 5대5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5대5라는 게 실질적으로 당원칠 여론조사 3위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당원 중에 이제 일반 그럼요. 시민 참여가 가능한 그 일반 경우들이 시민들 발생하죠. 중에서도 대부분 당원적 성격 있는 사람들 응답하지 나머지는 다 끊어버린다고 전화. 네네. 그냥 5대5 하면 거의 그냥 당원 의사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돼 실질적으로는. 근데 보세요. 대의원과 당원이잖아요. 대의원은 누가 제일 많이 데리고 있을까? 장악하고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제일 유리할 겁니다. 왜? 586 출신의 당에서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당에서 오래 했던 사람들이니까 아마 그 대의원 수는 모르긴 몰라도 예측이에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가장 많이 장악을 하고 있을 거고 일반 당원 같은 경우에는요. 박주민 의원이 출마 선언해가지고 또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면서 그 특유의 열정적인 연설해버리면 일반 당원들은 박주민 의원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선명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박영선 장관은 사실 친문 직계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운데서 애매하다라는 거죠. 확실한 고정표 가져올 데가 없어. 그럼 고민되지 않겠어요? 경선 나가는데? 당내 경선 때문에 네, 지금 네. 박영선 장관은 좀 타이밍을 보는 것 같다. 고정표가 있어야 돼. 민주당의 경선을 뚫기 위해서는 당내 고정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박영선 장관이 그 나올 데가 또 별로 다른 없잖아. 면이 있는 거냐면 전당대회 때는 여기까지 드릴게요. 대의원이 이제 일반 당원에 비해서 한 60배 가중치가 있어요. 대의원 한 표가. 네. 그래서 이제 대의원 확보가 중요한데 대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다 갖고 있죠. 근데 이 당내 경선 요 시장 경선 이럴 때는 그냥 5대5예요. 당원 5, 일반 5인데 사실은 당원이 우리 당이 한 7, 80만 되고요. 서울이 네. 그중에 뭐 5분의 1은 되겠죠. 한 10몇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반 여론하고 약간 동조화가 돼가요. 아 이게 표본 집단이 커지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기 그것도 때문에 의미가 있네요. 여론에서 앞서고 지금 더구나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만나고 이런 전국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알려져 있거나 이길 것 같거나 이미 좀 많이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선거에서 유리하게 될 수 있고 저는 뭐 당내 경선도 마찬가지라고. 요쯤 나왔을 다른 때 캠프로 가시려나? 그러니까 요 얘기를 분명히 이준석 저 순간 무슨 생각 이준석 전 최고가 있어서 분명히 요 질문을 했겠구나. 형님 넘어가요? 요거를 했을 것 같은데 없으니까 역시 너무 허전해요. 예. 아니 저는 기본 입장이
우리 당이 좀 이렇게 판을 벌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후보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사실 선거판이 거의 야권 단일화로 시선이 다 모이다 보니까 우리 여당이 안 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누구나 계속 출마 선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붐업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사실 걱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진짜 국민의힘에서 판 잘 벌여가지고 막 초선 의원 윤희숙,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잘 모르는 조은희 서초구청장 네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안 되더라도 음. 우와 뭐야 이거 꽉 올라오고 그래서 뭐 오세훈 전 시장이랑 안철수 대표랑 그냥 외나무다리에서 마지막 단일화 혈투를 벌이자. 그래서 누가 이겼다. 그럼 그 컨벤션 여건은 어마어마한 거거든. 그거는 여건의 걱정인 건 맞지. 근데 네. 저는 다만 아까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던 건 뭘 믿고도 저렇게 다들 하겠다고 그러시나라는 그런 걱정을. 그러니까 그건 뭐냐. 부자 몸조심. 그게-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란 게 만만한 선거가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제가 1년 전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 처음 나올 때부터 크게 지지는 않을 겁니다.까지 얘기하지 이깁니다는 말은 못 하잖아요. 저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크게 지지 않는다. 예전 뭐 그냥 지듯이 그건 아니고 분명히 선전을 할 건데 이긴다는 말씀을 못 드린다라는 게 보궐선거 투표율이 낮으면 그건 조직이 강한 팀이 유리한데 네. 아까도 제가 나열할 때 조직 다 민주당 가지고 있거든요. 총선 지방선거 다 이겼으니까 절대적 불리한 상태 타는 거죠. 그거를 거기다가 국민의힘한테 가지고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뿌리 깊은 비호감들을 완벽하게 탈피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야 이건 지금 봐봐 민심 넘어왔어 다 이겨 뭐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지난 총선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으니 굉장히 신중하게 가야 되는데 누구나 다 그냥 다 저요 다 나가겠습니다 하는 모양새가 당내에 없다. 너무 편하게 보는 기류들이 흐르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먹어 이거 그걸 좀 경계하는 거죠. 저는. 네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우리 나눌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요. 두 분이 안 계셔서 빨리 끝나나 싶었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또 목소리로 들었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신장식 변호사는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벤트 결과 발표해드려야 되는데요. 좀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다훈 L님이 추천해주신 분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제가요? 네네. 네. 읽어주세요. 올 한해 정치인사를 밝혀주신 그리고 내년에도 밝혀주실 정치인에게 보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면서 다원 일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추천하셨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안철수 대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지난해. 그리고 그때마다 유튜브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와서 우리 제작진도 너무 고마워하는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이분 얘기 어쨌든 오늘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한 분 미카엘 대천사님, 현 변호사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름이 아주 미카엘 대천사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준석 최고위원이랍니다. 네네. 이를 보니까 정치 인사를 들게 되는 20대 청년인데 이준석 최고가 청년 입장을 잘 대변하는 것 같다. 논리적이다.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 돼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파이팅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돌려봤더니 청취자 1% 비율은 20대 우대 차원에서 제작진이 선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약간 그 지난주에 오해를 하신 게 선물로 준비한 귤 한 박스는 추천해주신 정치인들한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추천글을 보내주신 우리 당연히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박로스님, 오늘의 10분님, 영라이브님, 용라이브네요. 용라이브님. 지금 이제 자막으로 저희가 써드릴 건데요. 이렇게 5분께 귤 한 박스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귤 선물은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께서 새 선물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정말 많이들 참여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현 변호사님은 또 이렇게 새 선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내주셔서 많이 드십시오. 제주기를 많이 드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김태현 현근택 변호사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4명이서 만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